남양주 화도, 수동, 평내, 호평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남양주 갑 화도, 수동, 호평, 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네, 불굴의 희망 최민희 빨리 와라 막 댓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지금 네. 이번 주가 굉장히 바쁜 한 아주 주입니다. 뜨거운 한 아주 주입니다. 뜨거운 한 네. 주입니다. 당장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틀간 네. 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일단 어저께 제가 네. 그 보좌진들이랑 쭉 그동안의 자료와 뭐 이렇게 쭉 봤습니다. 네. 한 저녁 8시까지 쭉 계속 봤는데 예, 진짜 이런 분은 방통위원장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안 되고 네. 그 안 되는 이유는 입으로 중립성, 입으로 뭘 얘기하면서 네. 속으론 편파적인 분들이 많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임명하신 분들이 그래도 네. 최소한 예. 입으로는 방송의 독립성, 그다음에 노조 활동도 뭐 필요하다. 네. 입으로는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은 민주라는 단어만 들으면 소름이 끼친다로 시작하여 민주노총, 그다음에 언론노조를 악으로 규정하고 있고 심지어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악의 범주에 넣는 것 같더라고요. 악이요? 악. 세상에. 네. 그리고 MBC를 뭐 사회적 흉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극단적인 극우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방통위원장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본인은 그 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 본인은 나는 극우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방송의 과거-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다. 그러면 공영방송 이사선임을 중단하라는 우원식 의장의 중재안을 네. 대통령께 받아들이도록 건의해야죠. 예. 그게 그런- 독립성을 보장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사실 그런 시도는 전혀 없는 없을 뿐만 아니라 거부했죠. 국민의힘이. 네, 거부했고 예. 우원식 의장을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예. 민주당 당적 뭐 예. 버린 거 맞냐 이런 예, 식으로 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저희 지지자들은 얼마나 그 우원식 의장의 제안이 답답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의장이 이렇게 제안했거든요. 네. 민주당은 예. 이진숙 탄핵과 네. 방송사법 강행을 중단하라. 네. 그리고 국힘은 공영방송 이사선임을 중단하라. 이걸 패키지로 하셨어요. 맞습니다. 양쪽이 똑같이 예, 했어요. 약간 무기를 내려라 뭐 이런 투. 네, 그리고 9월까지 우리가 한번 논의는 해보자 국회답게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고뇌 정말 저희도 고민했고 우원식 의장도 고뇌에 찬 결단이죠. 네. 그런 제안을 하면 예. 우리 지지자들한테 욕 먹을 거 뻔한데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수용하겠다. 네. 그러면 우리가 수용할 테니 국힘도 수용하라. 네. 이게 저희가 과방위원 전체가 예. 그런 입장을 냈고 원내에 전달했고 원내도 같은 입장이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네. 이진숙 방통위원 내정자가 우원식 의장의 결단을 존중한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 말을 안 하면서 독립성 운운하는 건 그건 거짓말, 가짜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진실성은 없고 네. 당장 그 임시 방편용으로 청문회 통과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럼요. 그래서 답변 중에 많은 게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적절하지 않다가 그게 1위 아닐까? 퍼센테이지 내보면 답변에. 예, 예. 그런 정도 수준이다. 예, 예. 그 실제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내일부터 이틀 동안 네. 이제 청문회가 쭉 진행이 될 텐데 이틀 하는 거는 또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대체로 하루 정도 하루 하죠.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 과방위 차원에서 이틀이나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검증할 이슈가 많은 분이다. 그런 거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된 이유는 네. 의원들이 증인 참고인을 신청하셨는데 네. 거기 70분을 신청하신 거예요. 그 여야 공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니 민주당? 여당은 예. 증인 1명, 참고인 6명으로 기억해요. 증인 하나, 참고인 6명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거 맞을 거예요. 예.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정말 증인 참고인 신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70명인데 예. 예를 들면 이제 정우성 씨라든가 네. 뭐 김규리 씨 같은 경우는 의사 표시를 확실히 해왔어요. 뭐라고? 정우성 씨는 예. 본인이 청문회에 올 경우 비본질적인 이유로 청문회가 주목받아서 오히려 청문회의 본질이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미 영화 촬영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네. 참석을 못한다 이렇게. 예.
그리고 김규리 씨의 경우는 네. 과거의 상처가 너무 아파서 거긴 너무 많이 당했잖아요. 네, 뭐. 거의 제가 보기엔 마녀 사냥 당하듯이 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렵다 이렇게 뜻을 밝혀왔어요. 존중해야겠죠. 예,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참고인들이 그렇게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특히 이진숙 체제, 김재철, 김장겸, 안광한 체제 네, 그리고 네. 이진숙 체제죠. 네. 이게 그 체제에서 불이익을 당한 분들은 네. 거의 다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그래요? 그럼 예. 어느 분들이 나오시나요? 뭐 예를 들면 박성재 사장 예, 나올 것 MBC 같고, 사장. 예, 예. 과거 MBC 사장인데 예, 그분도 박성재, 최승호 두 명은 백성문 녹취록 제가 2015년인가 그 폭로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녹취록 안에 이유 없이 잘랐다고 백성문 네. 씨가 얘기한 그 대목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분들이 네. 다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조 활동하면서 탄압받은 분들 네. 이진숙 체제에서 MBC. 예, MBC의 경우 다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증인 참고인이 최하 출석을 할 분이 20분은 되시는 것 같아요. 참고인이 20명이다. 아니 증인이 예, 예. 와, 그리고 예. 참고인 몇 분 나오실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시간이 예. 절대적으로 하루는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이 할 말이 다 많은 분들이세요. 네. 그 뭐 박찬욱 감독 뭐 이런 분들도 있다고. 예, 신청을 했어. 그러니까 네. 오시라고 참고인 요청을 했는데 네. 이게 대중예술인들이 맞아요. 촬영 스케줄이 뭐 한 달 전에 잡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6개월 전, 1년 예, 전 잡히니까 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정우성 씨의 주장에 공감이 좀 되네요. 네, 왜냐하면 또 출석 자체로 또 영화 배우기도 하고 뭐 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든 그 발언의 내용과 상관없이 또 얼마나 또 악의적으로 또 보도를 하겠습니까? 예, 예. 네,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그 갖고 있는 어려움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네. 그런 쪽입니다. 그런 네. 어려움에 대해서는. 예. 언론 시민단체가 이진숙 후보자 자진 사퇴해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안 하겠죠. 당연히 안 하죠. 예. 제가 보기에 이분은 이게 정치인이 되기 위한 빌드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미 정치인 아닌가요? 왜냐하면 뭐 대구시장 그러니까 제도권에 출마도 했었고. 들어가요. 국회의원? 왜냐하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고 네. 경선했다가 떨어지고 그랬죠. 그리고 대구시장은 컷오프 당했던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국민의힘이 진짜 웃깁니다. 웃겨요. 예. 이건 왜냐? 예. 저보고 예. 정파적이라고 반대한 게 한 이유였어요. 맞아요. 그러면 방통위원 때. 네, 제가 방통위원으로 국회에서 선출될 때 네. 저를 반대한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네. 이유가 예. 첫 번째가 제가 정파적이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좌파 어쩌고 그랬는데 저 좌파 아니에요. 네. 그런 개념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정파적으로 민주당 사람이다. 네. 그래서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인데. 아니 그런데 국회의원이었다고. 이었다. 정당 소속 그러면 국회의원이었다. 국힘은 예. 이진숙 씨는 그러면 국회의원도 못 되고 떨어진 분은 정파적인 게 아니고 네. 국회의원 한 사람은 정파적이고 이런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 국힘의 이중잣 때 네. 너무 쩐다고 생각합니다. 야, MZ 세대 용어를. 제가 딸이 MZ 세대라 평소에 이렇게 씁니다.